양국 간의 어떤 그 국민적 정서에 약간의 뭐 어떤 변화의 조짐들이 좀 있나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일본 국민들의 가장 막 큰 전소라고 할까, 그것은요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있으면 아마 6명 정도까지 이러한 상황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일본의 무관심이 오히려 제 관점이지만 독재 정권을 탄생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게 진행되어 왔죠. 그래서 자민당 정부가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러면 뭐 전혀 지금 변화의 조짐이 없는 겁니까? 일본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전문가들이 조금 변하고 있죠. 아하. 오히려 일본의 전문가들이 수출 규제 문제 아닙니까? 일본에서 한국에서는 경제 보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논조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한국 국민을 적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부분입니다. 간제 지원자 문제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것은 전문가들은 거의 다 인정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코 경제산업상의 트위터라든가 그런 데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한국 국민 전체를 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전문가들이 한국 쪽의 한국 국민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본에 반발할지 그렇게 예상을 못했다. 예상을 못했고 또 전문가들 중에서도요. 처음부터 반도체 관련 사람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메랑으로 일본에 돌아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적인 전문가라든가 그런 코멘테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의 대사로 와서 여기에 계셨던 분들이라든가 무토 대사, 예, 무토 마사토시 대사라든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삼성이라든가 LG의 중심이 되는 반도체의 이러이러한 부품이 한국의 사실 자체 생산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수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 이 부분이다. 예. 네.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한국 국민이 이런 식으로 반발할 줄 몰랐다라는 식으로 조금 소극적으로 한 발을 좀 물러선 그런 코멘트를 조금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언제부턴가 이제 아베 정부와 일본 국민들과는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군요, 그러면. 맞죠. 물론 교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거는 아베 정권이 7년간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의해서 한마디로 한국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말을 꽤 많이 했어요. 그러면 교만파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네. 그렇다고 안 그러는 분들도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관심파도 있고 또 K-팝이나 한류로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 아베 세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한국 국민들이 전체가 반발한다라는 부분을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역풍을 많이 맞고 있다. 약간 놀라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아베 정부도 이런 예상치 못한 한국 국민의 반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인지를 하고 조금 물러설 모습이 보이네. 그건 아니죠. 지금 세 가지 품목 중 하나를 수출을 오게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네네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가미돼 가지고요. 이번에 사실 수출을 하고 싶지 않은데 30일 만에 수출 허가를 냈다라는 것은 그러한 부르메 운동 그리고 일본의 안가기 운동 그러한 효과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좀 자의적 해석 아닌가요? 뭐 일본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해줄 건 해준다 뭐 이런 식의 뭐 제스처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보복 조치 아니다라는 내용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복 조치라고 세계가 계속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데 네네.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그 수출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베 정부도 영향을 안 받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베 정부 입장에서 하여튼 정치적 일정이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일왕의 건식 주기식이 있습니다. 195개 정도의 그 일본하고 스교 상태에 있는 국가를 초청하여서 아주 대대적으로 일왕의 주기식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그 가장 중요한 다음의 일정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특히 스가 관방 장관이 일왕의 주기식까지 한국은 강제 지원자 판결 문제에 있어서의 답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일단 일본 정부로서는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 싶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네. 그 후에 또 이제 또 10월 11일 연말로 가면서 또 정치 일정이 또 있겠죠. 네. 국제 행사가 쭉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역시 같은 국제 행사에서 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정상회담을 쭉 주장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직은 거기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상한 내용이죠. 일본이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역사상 없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정상회담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하루마루 다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강제지원자 판결 문제는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다라든가 이것은 일본도 쭉 인정한 거 아닌가라든가 오히려 폐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본 법원도 인정해왔고 일본 정부도 그 이야기는 일본 국회에서 계속 말해왔다. 이 말이 나오면 일본에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오히려. 일본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전부 적으로 돌려놔서 우리 생계에도 지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국인들이 이제 일본에 관광 가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실제 미치고 있는. 예,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작은 도시들은요,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시마네현이라든가 또 사가현이라든가요, 일부러 한국에 와서 그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도시에 와달라라는 거죠. 그래야 그 작은 도시들의 경제가 활성화된다. 근데 그런 도시들은요, 꽤 많습니다. 일본에 사가현이라든가 일부 지방의 지사들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 근데 우리 호사카 교수님 말씀하고 일반 외신에서 접하는 우리 분위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일본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산케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극우 보수적인 쪽의 미디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어느 나라나 이제 미디어별로 이제 그 컬러가 또 논조가 좀 다른 건 다 있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논조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일본의 신문의 다 낭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통신사들이 많이 교도통신이라든가 이런 거 확실하게 내보내고 있는 그런 뉴스이고요. 언론사, 특히 지면이 나오는 언론사들은 상당히 그 보수하고 진보가 완전히 그 색깔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지나? 그거는 거기 산케신문이고요. 산케신문은 거의 가짜 뉴스가 진짜 많습니다. 예,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기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양심적인 포스는 요미우리죠. 요미우리의 논조도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됐다.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이거 보복이다. 라는 사실상 포스 진보 모두가 처음 7월 1일에 그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때 일본 정부가 사실 상케까지도 비판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그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나머지 아사히, 마이니치, 도쿄 신문 그리고 일본 계좌 신문 이런 사람들은 그 약간 진보적인 방송 쪽은 어떤가요? 반성은 그 포스 진보가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요새는 NHK까지 굉장히 포스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송 쪽이 그러니까 아베 친위대처럼 돼 있고. 예. 언론 자유도를 보면 지금 일본은 세계 71위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20위 정도가 였는데 아베 정권 들어서 7년 사이에 50단계나 떨어졌고요. 한국은 지금 40위 정도로 지난 정권보다 30단계 정도 올라간 상태이고 일본이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그 언론 통제가 있는 나라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혹시 이렇게 연령대별로 저희도 뭐 한국 국민들도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은 좀 노년층이나 이쪽은 좀 보수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반면 약간 또 중년대는 세대는 또 이게 진보 쪽이 좀 있고 그런데 일본도 이렇게 연령대별로 그게 좀 나니까요? 예, 그 일본도 역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혐한적인 생각을 혐한적인. 그러니까 혐한이냐 아니냐 그것을 볼 때 좀 혐한적인 의식을 조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그러한 통계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그 예를 들면 50대 이상으로 할 수가 있는 그 일본 국민들은 그 군사정권 시절에 그 생각이 아직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이렇게 민주화되었다라는 것을 사실 모르는 분들 좀 아래로 많아요. 좀 보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 아래야 이렇게. 한국이 하는 것이 모두 좀 뭐 어딘가에 문제가 있고 일본이 다 옳다 그런 생각을 50대, 60대 이상이 좀 하기 쉽고. 그럼 그 아래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30대, 40대는 아베 정권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20대는 오히려 좀 뭐 역사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세대이기도 하고 특히 20대에도 남성하고 여성이 좀 상당히 다르다고 나왔어요. 남성들이 그러니까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0대. 이유는 뭐니 해도 아베 정권이 지금 그 갖고 있는 이슈가 헌법 개정 그리고 자위대를 전식 군대로 그러니까 남성적인 이슈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남성들이 지지를 한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들은 지지를 전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반대 현상. 그러네요. 예. 조만간 머지않아 그게 뭐 한 달 내일지 뭐 그렇게까지 뭐 얘기는 못 하시더라도 머지않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날 거로 보십니까? 예, 저는 그 일왕의 즉위식 이전에 오히려 일본 쪽에서 조금 양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한국 쪽에 강한 권세는 그대로 가거든요. 한국 정부가 보는 눈은 아베 정권이 수출 규제를 했던 품목을 하나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뭔가 그 일본이 좀 물러서는 게 아니다. 다음 여러 가지 경제 보복적인 수단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베 전의 측근도요. 스가 관방 장관 자체도 이것은 좀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라는 게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구 전략 없이 시작해버렸다. 출구 전략. 예. 그러니까 지금 출구 전략을 찾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네. 서로가 진짜 먼저 좀 손 내밀기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한국 쪽은 오히려 양보해버리면 일본의 전략에 말려 들어갑니다. 기술 쪽으로도 또 전신적으로도 상당히 예속됩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그것을 원하는 거죠. 일본이. 원하고 있는 거죠. 이 버틴다는 측면에서는 뭐 자존심은 괜찮은데 경제가 이제 망가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그런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걸 노리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것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2013년부터 그렇게 또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때 하기우다는 부관반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 장관의 바로 아래 있는데 그러나 그 하기우다가 오히려 아베의 측근입니다. 스가 관반 장관은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고요. 그 아베 총리의 오래전부터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예,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경제 보복을 이야기를 했죠. 사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왜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사법적인 문제 경제를 엮어서 오는지 이것은 그렇게 하면 한국이 굴복할 것이다 라는 그 계산이 있는 거죠.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사실. 예. 이게 만약 진짜 그 탈출구 없이 퇴로 없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일본은 비난은 계속 받겠지만 한국은 진짜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국민 1인당 GDP가 3만 9천 달러 정도. 한국은 3만 1천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8천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한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쭉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다 하는데 일본인들의 월급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네, 거기에 또 지역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일본 내에서 아베 정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쭉 나오기 현재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끝으로 한두 가지만 더 여쭈면 아무튼 이런 와중에 이제 뭐 안보적 그 이유를 내세워서 이제 수출 규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이제 한일 군사 보호 협정에 대한 세계적 문제 이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가 진화돼서는 조금 전에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누는 식으로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맞아서 좀 풀려나가는 쪽 방향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는 되게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이 또 어느 정도 존재하려고 하고 있는 이유도 역시 지소미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지소미아도요, 그저를 보면 한국에 상당히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사 기술도 보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보가 오를 때 거기에 군사 기술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비밀로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군사 기술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일본이 몰등하게도 군사 기술이 굉장한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호해준다라는 것은 한국 안에서 그러한 군사 기술을 만들 수 없게 되는 이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를 안 했어요. 일본은 미일 안보동맹이잖아요. 그러나 미일 군사동맹이잖아요. 사실 그러나 2007년까지 지소미아를 거부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것은 지소미아를 받아들여 버리면 일본 내에 군사 기술이라든가 군사 기술에서 연지한테는 산업 기술의 발전이 어렵다고. 이게 일본 국회 안에서 쭉 논의가 돼가지고 예, 한일 군사 동맹인데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계속 거부를 한 거예요. 일본이. 한국도 그러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사실은 미일 지소미아를 폭사한 게 한일 지소미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개정하여서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국익에 맞는 이야기고 일본을 배운다면 이런 데로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군사보호 정보보호 협정에 대한 논의가 그런 쪽으로 좀 오히려 발전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